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56페이지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까지 경기 변동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뭐가 경기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관심사가 돼요. 우리 소위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발전 과정을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가 침체를 겪고 다시 활발해지고 반복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는 경기 변동이 또 주로 관심사가 돼요. 특히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경기 변동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357페이지 약간 전통적인 견해가 있고 새로운 견해를 좀 볼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현대적이라고 하기보다 책에는 것처럼 요런 건 전통적이죠. 태양의 흑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지만 태양에 흑점이 있는데 그 흑점 개수가 많아지냐 적어지냐가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 치는 거와 비슷하잖아. 이게 도대체 뭐야? 흑점 개수에 따라서 다음에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설득력이 있어요. 이제 모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난해?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만 해도 산업이 농업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양의 그 흑점의 개수에 따라서 지구에 미치는 복사열이 다른 거야. 그래서 흑점이 많아지면 복사열이 줄어들고 해서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태양의 흑점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자, 호틀이라는 교수는 거기 은행의 신용창조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호틀이 암기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공부했는가? 라고 할 때는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은행의 신용창조가 경기 변동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1번 케인즈, 2번 아담 스미스, 3번 호틀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은행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잖아.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충분한 여유자금을 통해서 새로운 거기 신용창조라고 있습니다. 자, 여유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색깔을 노랑으로 할까요? 여유자금을 충분히 대출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와 생산이 증대되는 거야. 이렇게 증대가 되고요. 자, 소비와 생산이 더 많이 대출해주고 빌려주니까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또 경기가 확장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 경기가 확장되니까 너도 나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됩니다. 증대되고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점차 여유 자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다들 빌려 쓰는 거죠? 그러면 여유 자금이 반대가 되는 거야. 여유 자금이 고갈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지. 어이구 빌려줄 돈이 이제 바닥이 나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빌려주거나. 근데 이제 쭉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출이 더 안 되게 되면 이제 약간 그게 갑자기 팍 냉각기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금에 대한 거기 수요가 증가하는데 여유 자금이 줄어들면 반대로 신용창조는 축소되고요. 신용창조는 신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생산과 소비를 떨어뜨려. 그럼 경기가 축소되고 여유자금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점차 여유자금이 많아지면 이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은행의 여러 가지 대출자금, 신용과 관련된 영향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과잉투자설이 있습니다. 과잉투자설은 특히 총수요의 구성 요소 중에서 투자가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자, 투자의 불규칙한 변화가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가 증가하면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저축보다 투자가 많으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경기가 확장되게 되는 것이고, 물론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투자와 자본 축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는데, 빅셀이라는 학자는 투자와 저축을 일치시키는 것을요 우리가 자연 이자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자연, 그러니까 돼지를 기르게 되면 돼지가 새끼를 낳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새끼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게 되면 돈도 새롭게 새끼를 칠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의 이자율이 자연 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뭔가 그걸 투자했을 때 이자율이 훨씬 낮게 되니까 돈을 훨씬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확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이에크 같은 학자는 은행의 신용 창조에 의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호틀이랑 비슷한 얘기죠. 슌페터는 기술 혁신에 의해서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투자로 인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자본 축적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물 부분의 불균형이 경기 순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과소소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소소비설은요 거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과잉투자설의 반대가 됩니다. 총수요 중에서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인즈의 그 전신의 그 아이디어에 또 기반이 되는 멜더스나 또 어떻게 보면 막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직접 그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수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멜더스, 마르크스, 케인즈. 자, 경제가 성장할 때 주로 소비 지출의 감소에 의해서 총생산보다는 총수요가 작아지게 되고 수요가 부족하게 되니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시경제학이 케인즈 경제학이잖아. 유효 수요가 부족한 거야, 특히. 그래서 유효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서 그 결과 경제가 침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케인즈는 어떻게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유효 수요를 끌어올리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걸 종합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신용창조, 과소소비설, 과잉투자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슌페터 같은 학자들은 거기서 보면 혁신,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뭐 애니멀 스피릿 이런 것들이 경기 변동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옛날 얘기면 현대적인 얘기는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단기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형을 좀 살펴보긴 할 텐데요. 단기와 장기로 좀 나눠서 봅니다. 자, 우리 단기는 뭔가 짧은 시간이야. 장기는 긴 시간이죠. 자, 단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가격 변수가 경직되어 있는 시간을 우리가 단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 우리 할 때 한 것처럼 얘가 경직되어 있으면 단기, 요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조정이 되면 장기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와 화폐 환상에 빠져 있으면 단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장기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뭔가 화폐 환상이 아니라 화폐 환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환상이 없어요. 착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죠? 단기는 가격이 비신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기는 뭔가 가격이 신축적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화폐 중립성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착각에 빠져 있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동자들이 어떤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했을 때 그 명목 변수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간을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단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다. 그걸 다 예상에 반영합니다.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그런 경우를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단기와 장기에 대한 구분 기준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에서는 어떻게 하죠? 생산함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면 단기,
존재하지 않으면 장기. 이해 가시죠? 그리고 비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고정비용이 존재하면 단기, 고정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장기. 자, 그리고 시장 이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규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면 단기,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가능한 상황을 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신축적이냐, 가격이 경직돼 있냐, 사람들이 환상에, 일루전에 빠져 있느냐, 사람들이 환상에서 벗어나느냐 이렇게 장단기를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충격의 유형에 따른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 변동의 원인은 수요 측면이 원인이 충격이 될 수가 있고 또 공급 측면의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격은 기업의 기대 변화로 인해서 투자가 변동해가지고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CIG 그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C, I, 뭐 G는 이제 뭐 정부 지출이지만 요거는 뭐 충격 주는 정부의 요인. 아니면 해외 충격, 순수출 이런 게 바로 수요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화폐 충격은요. 통화량이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해가지고 예측지 못한 통화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실질 GDP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일반 물가에 대해서 어떤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착각 아니면 앞에서 본 것처럼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화폐 환상 이런 거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그게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화폐적인 충격 우리가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루카스 공급 곡선 루카스의 선모델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공급 충격에서 기술의 변화라든가 생산성의 변화 등의 공급 측면의 요인이 존재하게 돼요. 그 외에 뭐 해외 부분의 충격, 그것도 뭐 순수출이면 뭐 여기 보시면 수요 충격이라 할 수 있는데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경제에 많은 호황과 불황은요 정치에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선거철이 되면 뭔가 집권 여당에서는 뭔가 계속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뿌려서 경기가 좋아져야 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많이 심한데 경제가 침체되면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경기 변동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세고전 악파와 세케인즈 악파의 경기 변동 이론 요거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앞에 나와 있는 경기 변동의 원천에 대해서 태양의 흑점설부터 여러 가지 좀 약간 산만하게 배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다 아우르는 현대 시대에서는 세고전 악파, 세케인즈 악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 변동 이론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